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어제 이 시간 포문을 열었는데요. 오늘도 7만 원 사수 가능한지 이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호가창이 분주하게 나오는 와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고민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은 조용하긴 합니다. 오전에 앞에 7자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은 7자선에서 움직임 나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유창희 본부장님께 삼성전자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일일 천하가 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앞에 7자가 찍히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장에서 쉬어가니까 이 밴드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삼성전자의 힘에 대해서 오후까지 다른 대형주가 힘을 받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못 움직여서 궁금해질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현 위치, 대규모 수주 나온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의 시장의 평가 어떻게 나온다고 지금 해석하고 계실까요? 평가는 전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승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일까요? 욕심이죠.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강보합 정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중에는 또 플러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7만 원을 오늘 지키냐 못 지키냐는 의미는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가의 상단 레벨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패턴을 좀 보면 큰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조금 쉬었다가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양봉의 그 시가가 이제 한 68,500원, 68,000원 전후라는 초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자리가 살짝 깨진다고 하더라도 7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졌다. 특히 파운더리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좋지 못한 부분들을 기존의 전략을 좀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뭐 1.4나노로 가겠다 하는데 1.4나노든 1나노든 아무도 맡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테슬라의 파트너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게 최소 금액이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계약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잘한다는 전제하에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파운더리 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 설레발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거기다가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3, 4분기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트리거 요인으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주 후반에 있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기대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트리거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시는지 이 이벤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뭔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폴더 7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박해 오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좀 잡고 가도록 할 텐데요. 소부장 쪽을 점검을 해볼까 봐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별적으로 소부장단에서는 강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네. 꽤 많습니다. 뭐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진짜 수혜는 기다려봐야 된다, 잘 모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도 껴있어서 소부장단에서 지금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의
팁을 먼저 받아보고 싶어요. 네. 여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보합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플러스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들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개장하고 나서 약 30분 동안 아마 다들 가슴 철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신정부가 내놓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그간 어떻게 보면 주가와 시장을 좀 동기부여해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수급의 변화가 오전장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이겨낸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괜찮지만 섹터 전체가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그 2차 전지도 결국 오전에 어떤 조정을 아직까지도 이겨내지 못하는 하지만 반도체만큼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게는 시간이 저는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MX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를 통해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양호함은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좀 벌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현재 SK하이닉스가 HBM4 샘플 테스트는 넣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통과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몰라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파운드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내놓은 것, 그리고 HBM에 대한 퀄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할 것. 둘 중에 하나는 우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완벽하게 HBM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연속성이라기보단 우선 테마적으로 이 삼성 밸류체인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 기업들이 강하죠. 그러다가 아마 이제 또 SK하이닉스에서 HBM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삼성 밸류체인은 잠시 쉬어가고 HBM 관련 밸류체인이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열어두고 매매 전략의 타이밍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섹터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그러한 조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섹터 안에 어떤 부품사를, 어떤 장비사를 매매하고 팔 것인지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은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오늘 반도체에서 가져와 주신 원픽을 슬쩍 봤더니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드네요. 삼성전자 향해서 힌트를 찾아보는 것보다 그래도 SK하이닉스 향해서 소부장단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지 SK하이닉스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원픽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하려면 지금 들어간 HBM4에 대한 확답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만약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어떤 확답을 계속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이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SK하이닉스더라도 블랙엘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HBM4는 여전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금은 SK하이닉스의 HBM4 관련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요 구간 동안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HBM 관련한 저는 장비 쪽을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픽을 그쪽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워낙 강해서 괜찮은지도 한번 점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세를 고쳐잡고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은 네. 상반기를 미루어 봤을 때 가는 기업이 더 가는구나. 오. 이게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상반기에 방산도 끝까지 수익을 챙기지 못했었고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반성하는 의미로 반도체 이제 장비 쪽에서는 하나비전을 저는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기와 시점이 문제이지 반도체에 대한 발전은 계속 이뤄내고 있고 결국 HBM4로 넘어가면서 TC 본딩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으면서 결국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함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의 긴밀한 또 협업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과거에 사이가 안 좋다는 것 뭐 이제는 극복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 1차원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지만 하나 비전이
투자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6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9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보셨으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나비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원래 하고 있었던 CCTV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돈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은 현재 위치와 현재 흐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9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한 쪽이 더 갈까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반기 히어로 종목 여기에서 속출했습니다. 조선, 방산 묶어서 볼 거고요. 일단 조선 쪽에 포커스 조금 더 맞춰서 질문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조선이 강해서 몇 번이나 더 갈까요? 밸류 부담 있을까요? 수주 리스크 이제는 쉬어갈까요? 질문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 임박한 이 구간에서도 조선에 대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궁금해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관세 리스크 최고조다 보니까 피날레가 아닐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되는 위치일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뉴스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될 수도 있죠. 막상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관세 협상이 됐는데 유럽 하락이었어요. 증시는 조정이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좀 제법 큰 조정이 나왔고 자동차들도 관세 잘 받았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미국산 그 관세가 또 낮아지면서 맞아요. BMW라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LNG라든지 방위비라든지 아니면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세 카드로 제시하는 것인데 관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 일본이 모두 15%니까. 그래서 15%를 목표로 하는데 19%, 17%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 무효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로 했다고 해서 이들 기업들의 어떤 관세 카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막상 관세 발표가 되고 나서 약간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매물로 인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7%를 받았다고 했을 때 다시 15%를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계속 물밑 작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카드가 뭐 조선, 방산, 뭐 LNG,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다 보니까 기업별로는 약간의 상승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또 그 조선도 약간 기자재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항공우주처럼 계속 지금 이제 와서 신고가를 내는 기업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몇몇 기업들은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또 협상 카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산이냐, 유창희 본부장님, 조선이냐 이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조선이냐 아니면 기자재 사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기자재 쪽에서의 오늘 시세가 오전부터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LNG 쪽으로 해가지고 세진중공업이라든지 네. 뭐 일승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뒤늦게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을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좀 뒤늦은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다시 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자재 쪽까지 체크를 좀 받아봤습니다. 하나오션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실적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반응 체크하고요. 그리고 좀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하나오션이 2분기 매출액이 3조 2,941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 예상보다 매출 잘 나왔네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얼마나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면요. 3,717억 원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2,705억 원 정도로 시장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수주 재편한 효과가 나올지 그리고 방산 분야 추가로 어떻게 볼지 하나오션의 IR이 잠시 후인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추가적인 내용은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온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본부장님과 좀 따뜻한 이야기, 뜨거운 이야기를 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조선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오션의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높은데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 갔다라는 이슈까지 있는 이 상황에 네. 오늘 소실적 나왔고 콩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일지 오늘자리 지금 뉴스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조선주를 올해 상반기에 픽했을 때 관세 이야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주일까요? 그렇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다라기보단 우리가 신조선가 그리고 교체 선박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자금 그 위에 새로운 배에 대한 신규 수주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죠. 여기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속도감을 더해준 것은 맞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관세가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왜곡시켰다느니 아니면 방향을 뭐 반대로 이제 끌고 간다느니 저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과하다는 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 네. 하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끌고 가 보십사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활황이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2006년도, 2007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역사상 가장 높은 신조선가를 보였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신조선가가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신조선가와 지금의 신조선가가 비슷하다 그래서 주가는 따라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15년 동안 원자재들 가격은 안 올랐을까요? 원자재들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조선가를 넘어가는 신조선가의 추세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조선주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충분히 신조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제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선박보다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는 뭐냐면 중고성가에 대한 가격 흐름입니다. 중고성가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에 중고성가의 가격 또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본다면 조선주들은 조금은 더 저는 끌고 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조선 빅4 중에 누구를 갖고 갈 거냐. 네. 만약에 조선 빅4 말고 기자재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자재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당연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겠지만 오늘 지금 나온 하나오션은 어때요? 사실 오전에 10만 원 선도 뚫어냈다가 지금 호실적이 나오니까 물론 더 봐야겠죠. 하지만 메리트가 있는지 지금도 공략 포인트가 한화 그룹주 안에 한화오션이라면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동요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을 가장 맞아요. 원픽으로 선정을 해드렸고 조선기자재단에서도 세진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선기자재, 세진중공업은 변함없이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조선 빅4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지금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70으로 좀 그리고 하나오션 한 30 정도로 한번 포트를 구성을 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만이었었는데 네. 오늘 워낙 호실적이라고 일단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적인 이야기 컨코레스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계속 저희 마감 전략 함께 하시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 지수의 흔들림이 있었던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금융섹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도 나오고 있기에 여러 관점으로 정책의 힘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다시 10억으로 정상화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분리과세에 대해서 수위 조절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고요. 시작 좀 해보죠.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지수에도 그렇지만 어제 크게 고배당, 자사주 소각 이 이슈 있었던 종목이 크게 내렸잖아요. 네. 오후에 보면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세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아요. 정책에 대해서 시장 지금 어떤 스탠스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단기 악재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식의 접근인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특히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증권주들도 좀 큰 조정이 나왔고 완벽한 반등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고 있는데 추세를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뭐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죄송합니다. 700포인트 정도에 있던 주가가 3,200포인트까지 거의 20%가 넘는 상승을 단번에 보여줬는데 이게 무조건 다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만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2,700포인트로 가야 되겠죠. 회귀하는 게 맞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자.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좀 해석되는, 특히 관세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 만약에 관세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부족해지고 증시가 좀 조정으로 들어간다라면 좀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센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뭐 3,300이 아니라 3,400, 3,500으로 충분히 8월달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내가 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시 부담 매수는 조금 더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관심은 담아도 된다. 다만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관세에 지금은 쏠리고 있는 그 시선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정책의 힘, 언제 더욱더 강해질까요? 지금 구간에서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뭐 지주사 자사주 소각 이슈도 정책에 우리가 크게 좌지우지됐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하는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쪽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전에 생각한다면 사실 약하긴 하죠. 그럼에도 디지털 화폐시를 정비했다라는 이슈로 또 상정 이슈가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책의 힘을 가진 이 종목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그냥 제가 시청자 입장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마 많은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다른 글들, 다른 말들이 귀에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다. 이것만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CBDC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올 초에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던 코스피 5천 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뭐 자사주 소각 매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주 환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굉장히 크다. 수급적인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흔한 돈일 수는 있겠지만 10억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 낮아진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코스피가 2,400이었을 때 코스닥이 600, 700이었을 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말마다 그렇게 우리가 수급적인 곤란함을 겪었는데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이라 함은 더 많은 수급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부의 브리핑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는 장기 투자 어렵다라는 또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중 조절은 조금은 더 추이를 놓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증권, 금융, 보험, 지주사 포함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중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네. 튀는 종목이 아니라 지주사 쪽이라든가 세법 개정안과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실적과 함께 여기서는 사실 관세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좀 시간을 써볼까 합니다. K뷰티를 오랜만에 키워드를 올려봤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로 묶어야 될지 아니면 그동안 약간 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오전부터 사실 우르르 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K뷰티 쪽에서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리포트가 나온 종목 VT가 가장 강하긴 한데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일단 궁금해요. 최근에 우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고 조선 다시 한번 컴백했는데 뷰티 저희 랭킹5에 키워드로 올린 게 지난주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네. 2주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튀는 K뷰티 움직임이 의미가 있나요? 뭐 사실은 오늘 상승은 좀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K뷰티가 좀 조정이 나온 거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바 글로벌이 대장주다. 근데 달바 글로벌이 무너지게 되면 좀 전체적으로 K 화장품 관련돼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난 그 7월 16일에 10% 넘는 조정이 나온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대한 어떤 기억도 있고요. 작년 여름 딱 이때까지 주가는 엄청 좋았지만 그 다음에 또 쭉 내리막길을 갔었던 부분들도 좀 있는데 저는 작년 여름하고는 좀 올해는 다를 거라 생각을 좀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한알령 해제라든지 중국 쪽에 대해서 어떤 매출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들도 저는 지금 정도면 뭐 예를 들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전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K뷰티에 대해서는 저는 3분기, 4분기 성장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VT 오늘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좀 이 회사의 어떤 실적 대비해서 저는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K뷰티 관련해서는 좀 한두 종목 정도는 좀 선별을 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해 볼까 봐요. 자, 오늘 장에서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관세 무풍지대 하면 첫 번째 리스트가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 관세를 이제 물게 되죠. 15%. 네. 그러면서 1위가 프랑스였고 2위가 한국이잖아요. 네. 타격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자리다 보니까 더욱더 부각되면 힘들지 않을까? 이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관세 키워드는 화장품에 어떻게 지금은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만약 화장품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고부가 제품 하나당 뭐 20만 원이라고 하는 제품에 20%의 어떤 관세가 붙으면 24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원 정도 혹은 네. 5만 원 정도의 이제 조금 저렴한 제품에 20%의 관세가 붙으면 한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도 많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값비싼 브랜드로 마케팅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중저가 브랜드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무기 삼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유럽 내에 굉장히 비싼 화장품 제품들과는 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한 70% 정도 하는데 네. 왜 30% 정도는 더 점수를 안 주느냐라고 하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화장품주들이 올해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재작년 이맘때부터 거의 1년 반에서 2년을 가깝게 쭉 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별로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은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안착이 많이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말 착실한 그리고 이제 사업을 잘한 몇 기업으로 압축을 해서 저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압축을 해본다면 APR은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도 VT를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아니면 용기 쪽은 아직까지는 PER 기준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또 상승하는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의류 쪽도 놓치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에 대한 키워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적 또 나왔습니다. 한화 그룹주의 실적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한화 시스템의 실적 나왔고요. 주가 반응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분기 매출액은 7,681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쪽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실망스럽네요. 컨센 추정치에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334억 원, 전년 대비 60%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 4%까지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IR 4시에 있으니까요. 그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K뷰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픽 나와서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K뷰티 그 펀더멘탈 측면 말고도 네. 다른 이슈가 있긴 한데 그 네.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핵심 콕콕해서 원픽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경 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이죠. 오늘 한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매각 이슈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 브랜드 2ADC 이제 다이소에 론칭을 하면서 매출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안 써봐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지난번에 이제 한 2주 전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 시작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가격은 한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손절가 짧게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분위기가 좀 반전된다라면 지난번 고점대 19,000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한 번에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 4개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